매출이 들쑥날쑥한 게 기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니까 제일 큰 애들이 다 정지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진짜 폭망한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 이 정도면은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를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크게 3가지 정도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개선을 하면 매출이 최소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대표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의 한 3배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 포인트들이 네, 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이 아마도 상품을 진짜 열심히 올리긴 하는데 팔리진 않는다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대표님을 찾게 되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셀러 하마 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구매 대행 사업 하시면서 뭐 제일 큰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쨌든 매출인 것 같아요. 네, 매출이 들쑥날쑥한 게 네. 기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으시고. 네, 굉장히 불안감도 있고요. 그럼 혹시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대략? 정말 올해 들어 제일 적게 나왔고요. 한 1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럼 그 정도 매출일 때 보통 마진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저는 한 35%인데 그 5% 정도는 거의 그 반품이나 로스로 거의 빠지는 네네. 수준이어가지고 평균 이제 제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보통 상품을 몇 개씩 올리는 편이세요? 저는 평균 한 100개 정도? 그럼 그 정도 올릴 때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는 100개 정도 올릴 때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제 저는 네네. 이제 매크로 키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 정도 걸리는데 그걸 쓰지 않을 때는 뭐 1시간에 한 4, 50개 정도? 50개 정도? 네, 그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숙달되신 것 같네요. 엄청 빠르신 편인 것 같아가지고. 숙달 됐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대충대충 올린다고 봐야 되나. 네네. 그래도 당장 얘가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 조금 힘 빼고 올리자 아. 라고 해서 좀 빠르게 올려보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매출이 좀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좀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고민 같은 게 있으신지. 네. 되게 빠르게 변화되는 마켓들의 정책 변화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특히나 뭐 하반기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스토어가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하반기에는 셀러들한테 푸시가 되게 강하게 온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음전 규칙 같은 거라든지 맞아요. 네, 그게 하반기에 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전에 올렸던 애들이 뭐 그래도 나름 잘 조금 팔렸던 애들이 하나하나 이제 걸고 넘어지니까 다 이제 정지가 돼서 마켓 정지가 된 적도 있으세요? 네네네네 정지가 그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정지가 됐고 쿠팡은 이제 3개 됐다가 다시 하나가 최근에 소명을 잘 열심히 빌고 네. 해서 소명 하나는 풀었는데 어쨌든 네이버랑 네. 쿠팡이 이제 거의 주력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근데 제일 큰 애들이 다 뭐 정지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진짜 폭망한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럼 엄청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멘붕 왔죠. 근데 정지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 변화에 내가 빨리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로 인한 거였나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또 어려움도 크셨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를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집에서 애를 보면서 언제든지 주말에도 애들을 데리고 밖에 이동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쵸. 보호자가 저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언가 일을 당장 할 때 되게 겁나거든요. 애기 그쵸. 키우다 집 나오고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당장 그냥 알바거리 막 서빙 알바 뭐 설거지 청소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네. 무의식적으로. 네. 그럴 바에 차라리 똑같이 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고 시간이랑 장소가 제약이 없는 게 네. 되게 진짜 사실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 근데 그것만큼 그 강력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일반 직장은 사실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네네. 엄청 많으니까. 네, 사실 하마니 대표님과 같은 고민은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그 초보 셀러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실제 대표님과 같이 유감함이시지만 월 매출을 진짜 막 2천만 원까지 찍어보신 구매대행계 전문가인 디노맘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대표님 스토어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노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같은 유가맘이고 저는 이제 4년차 셀러이자 연평균 이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 내고 있는 디노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 하마니 대표님 스토어를 직접 들어가 보시고 좀 분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크게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됐었나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을 네.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 개선을 하면 매출이 최소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 네네. 포인트들을 발견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보셨던 문제점들이 네. 뭐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였나요? 아니면 좀 대표님만 특수하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네. 코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네네. 흔히들 많이 보이는 문제점이고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등록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스토어를 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거의 한 7,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상품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상품명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좀 이 마켓 정책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었어요. 먼저 이 상품을 좀 보자면 네. 앞단의 키워드들이 자가, 엔진, 수동, 추출 뭐 이런 키워드들로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상품을 다른 셀러들은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에 어떻게 이제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뭐 오일 석션기 아니면 뭐 오일 교환기 뭐 이런 대표적인 키워드가 앞단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약간 꾸며주는 키워드들, 서브 키워드들이 앞단에 배치해 있어서 구매자들이 어떤 상품인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만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잡고 앞쪽에 배치해주고 나머지 서브 키워드를 뒤쪽에 배치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메인 키워드가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명이 유리 공예, 그 다음에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 예쁜 장식 소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상품에 대한 특징적인 키워드가 유리 공예 말고는 없는 상태예요. 뭐 귀여운이라든지 예쁜 이런 거는 수식어기 때문에 사실 검색 수요를 잡기 어렵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는 아예 카테고리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이제 좀 특징적인 키워드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상품을 좀 많이 먼저 올리고 싶은 욕심이 먼저 들어서 그냥 있는 중국 내에 그냥 번역을 그대로 넣고 그냥 살짝 랜덤으로 그냥 돌려서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창조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국내 상품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창조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똑같은 중국 판매자 상품명에 그런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 보면은 번역했을 때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한 그런 상품명이어서 좀 국내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좀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대표님이라면 그럼 어떻게
상품명을 지으실 건가요? 저는 메인 키워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상품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꼴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좋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구미호라든지 뭐 여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코스튬하는 그런 상품인데 관련된 키워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품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50자까지 가능한데 좀 더 길면은 또 다른 키워드의 검색량 수요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길이를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품명을 짧게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빨리 올리다 보니까 정말 기초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상품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싱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네이버 데이터랩, 여기가 제일 대표적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랩에 들어가셔서 메인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날짜도 특별히 이제 지금 기간에 좀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품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날짜를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날짜를 선택해서 조회하기를 하면 생활 건강에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 좀 검색량이 많은 그런 키워드들을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내가 해외 배송으로 판매될 만한 상품군들을 고르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좀 해외 배송으로 팔릴 만한 상품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청소기면 차량용 청소기를 쇼핑 탭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해외 직구 탭을 눌러서 해외 직구 탭에서도 이 차량용 청소기로 판매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뭐 등록일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뭐 리뷰가 달려있는지 찜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차량용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아서 상품을 등록해보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차량용 청소기로 상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여기 해외 배송 탭에서 봤었던 비슷한 상품군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 4개라든지 5개라든지 관련된 상품들을 좀 디자인이 다른 것들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개를 골라서 소싱을 하시는데 이 5개에 대한 상품명을 지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 키워드는 똑같이 해요. 예를 들어 메인 키워드는 차량용 청소기로 제일 앞단에 배치를 하시고요. 서브 키워드를 모아주셔야 되는데 서브 키워드는 여기에 판매하고 있는 다른 셀러들의 상품명을 좀 참고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차량용 청소기랑 관련된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휴대용이라든지 미니, 자동차, 뭐 에어건, 무선 청소기는 있으니까 중복된 단어는 빼고요. 그리고 좀 내려볼까요? 핸디, 우리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 5개를 만드는데 차량용 청소기 뒤에다가 서브 키워드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제가 상품명 생성기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메인 키워드 차량용 청소기 넣으시고 키워드 나열에다가 우리가 모았던 이 키워드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했던 상품 개수대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시면 5개를 이 키워드를 섞어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각각 상품 하나마다 상품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있는 메인 키워드도 있고 좀 검색 수요가 있는 그런 서브 키워드들도 뒤에 붙여주면서 좀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품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보니까 이 서브 키워드 나열하실 때 되게 빨리 캐치하셔서 나열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서브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까요? 네. 그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메인 키워드 차량용 청소기랑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면 가져오는 편이긴 한데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상품명을 보다 보면 자꾸만 중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면 이 키워드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위주로 좀 가져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팔았던 셀러분들의 그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서 나열한 건데 제가 이제 막 시작하면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요? 그 다른 셀러들이 사용했던 그런 키워드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이거를 안 넣을 수는 없는 키워드예요. 일단은 검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 상품명에 넣지만 일단 그 최신성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품을 등록하면 그래도 이미 올렸던 셀러들보다는 또 점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넣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능성 있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 이번에는 제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공지사항 이미지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이렇게 중국 판매자의 그런 이벤트성 그런 이미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 상품이 나오려면 굉장히 하단까지 좀 많이 내려야 되는 그런 그 상세 페이지예요. 제가 상품을 등록할 때에는 이렇게 공지사항 이미지는 하단으로 내려놔요.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상품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초반 3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이는 이미지가 이렇게 글자가 많은 머리 아픈 그런 이미지가 나오거나 좀 나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벤트성,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가 가득한 그런 이미지다. 그러면은 좀 초반에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혹시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놓은 따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상하단 정보는 진짜 유튜브만 봐도 위에 받고 아래 박아라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상세 페이지가 전부 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번역을 안 썼었는데 작년인가 그 마켓에서 외국어가 섞인 상세 페이지를 좀 제재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때서부터 조금 번역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한참 이슈였었는데, 저도 그때는 잠깐 번역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지 않고 올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상품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고객이 유입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들리 같은 경우는 유입수 분석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유입수 분석.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로 올린 그런 상품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일별로 유입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유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이렇게 상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유입이 없는 상품인데도 시간을 따로 들여서 하나하나 번역을 하고 올리게 되면은 좀 불필요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번역 없이 상품을 등록해 놓고 여기에서 유입수 분석을 한 다음에 유입이 되는 상품만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입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내 상품이 고객한테 노출이 돼서 내 상품이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고객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0인 거는 내 상품을 아무도 클릭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번역, 수정 작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유입수 같은 경우는 딱 숫자를 기준으로 드리긴 조금 어려운 게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상품 등록했을 때랑 한 6개월이나 1년이 지났을 때랑 이 유입수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좀 유입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고 상품을 5개든 아니면 10개든 개수를 정해서 좀 번역을 하는 편인데요. 간략하게 그냥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3이나 5 정도 그러니까 정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품은 일단 내 상품이 노출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번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볼 만하겠네요. 제가 이제 상품명이랑 상세 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로는 그 모음전 정책.
네, 마켓 정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차 키를 보관하는 박스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도 차키 보관함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대표 기준 가격은 49,2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렸을 때 첫 번째 옵션이 블루키 홀더. 자, 이게 기준 가격이에요. 49,200원. 이제 49,200원 똑같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블루키 홀더 박스라는 상품은 보니까 이렇게 그 키링 같은 요 상품이 49,200원이더라고요. 이러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모음전 정책이라고 있는데 고객이 상품을 클릭하기 전에 보여지는 상품 정보랑 들어왔을 때 내가 실제로 구매하려고 했을 때 보여지는 상품이 정보가 다르면 모음전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적발되면은 이게 상품 정지라든지 마켓 정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랑 그 다음에 상품명 그리고 가격 첫 번째 옵션을 일치된 정보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네, 윈들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스토어 모음전 정책 때문에 기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능을 켜기만 하면요. 대표 이미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도 뭐 옵션명이 붙는다든지 옵션 순서도 바뀌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전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모음전 정책 그 공지사항 떴을 때 진짜 헷갈렸었거든요. 그쵸. 네. 이걸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네네. 초보분들이. 되게 이거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이 기능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셀러들한테. 지금까지는 제가 상품명, 상세 페이지, 모음전 정책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객단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대표님 스토어 보니까 한 7,0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가격대를 제가 5만 원 이하로 검색을 해보니까 4,300개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품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객단가를 좀 낮게 잡은 이유는 그 정도 금액이라면 반품을 맞아도 내가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조금 사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이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좀 객단가를 좀 작게 잡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매출을 높이시려면 객단가를 좀 올려주는 게 제일 매출 높이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그 객단가를 올리는 게 지금 당장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좀 대량으로 팔릴 만한 상품을 좀 집중해서 소싱하는 것도 좋거든요. 제가 좀 수량이 여러 개로 팔렸던 상품들을 찾아보니까 아크릴 모서리 가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에 취급하지 않는 뭐 길다란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은 또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교체 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아크릴로 동그랗게 이렇게 보시면 요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은 해외 배송으로도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쓰는 접이식 원목 의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개씩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데스크 매트, 패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개씩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코스튬 그런 거는 좀 한 번 입고 마는 그런 상품인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개씩 팔릴 확률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좀 소싱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오늘 출발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가 플러스 스토어로 이제 바뀌기도 했고 CJ 대한통운이랑 손을 잡고 이제 7일 배송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해외 배송으로도 오늘 출발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셀러분들이 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걸 알려드리면 우리가 해외 배송인데 오늘 출발 설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출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외 오늘 출발이라고 뜨면서 배송 기간이 국내 배송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멘트를 이렇게 노출시켜줘요.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고압 세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왼쪽에 상단에 보면 바로 오늘 출발만 골라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메뉴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출발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걸 체크하고 검색하는 고객들의 수요까지 네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직구로 보시면은요. 자, 아래쪽에 해외 직구만 해가지고 봤을 때도 해외 직구로 이렇게 오늘 출발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네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발로 설정을 하시면은 일단 네이버가 신경 쓰고 있는 배송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따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이 오늘 출발하니까 사실 소비자는 약간 그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당장 진짜 오늘 출발해서 마치 국내 배송처럼 네네.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도착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했던 사람들이 뭐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그래도 판매자 편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그런 데에 있어서 해결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없어요. 좀 덜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해외 오늘 출발이라는 게 해외에서 오늘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쵸. 네이버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쵸. 네이버도 그렇게 인지하고 문구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오늘 출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네. 사실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네네. 국내 운송장 번호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입력하면 주문 처리에 있어서 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네네. 뭔가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구매 대행으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요. 네. 상품 관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상품 조회 수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전체 이렇게 상품이 쭉 나오는데 이걸 100개씩 보는 것보다는 좀 상품이 많으시니까 네네. 1000개씩으로 바꿔주시고 네. 이렇게 상품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체크를 하면 1000개가 쭉 체크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1000개를 한꺼번에 바꾸실 건데 상단에 배송 변경 그리고 배송 정보를 눌러줘요.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리면 네. 오늘 출발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헷갈려요. 만약에 4시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4시까지 운송장 번호를 다 넣어야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4시까지 들어온 주문을 그날 저녁 12시까지 운송장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한 주문 처리하는 시간이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은 4시까지 잡아놓으면 4시까지 주문건을 그날 6시까지 네, 운송장 네, 네. 번호를 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 그 업무 루틴에 맞게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출발 가능 수량은 뭐 99개든 뭐 999개든 가능한 네. 수량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택배사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중요한 점은 아래쪽에서 이거를 변경 버튼을 누르면 네. 내가 만약에 상품마다 반품 배송비라든지 뭐 배송비를 다 다르게 책정을 해놨을 경우에 네.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지 마시고 위쪽에 이 변경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오늘 출발 부분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하시면 네 바뀌어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오늘 출발 딱지가 붙을 거예요. 네. 네. 중간 변경 말씀 안 해주셨으면 다 그렇게 돼 버렸네요.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적용하시면 분명히 네. 매출이 오르실 거고요. 매출이 오르면 사실 자금 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대표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올라 선정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매출이 이제 1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저 같은 초보셀러 분들한테는 진짜 꼭 사용해야 될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올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특히 구매대행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산 맞아요.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근데 오늘 신청하면 바로 오늘 이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돈맥경화 이런 거는 크게 안 겪고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는데 네. 빨리빨리 정산을 안 해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 선정산을 이용하니까 배송 완료되지 않아도 배송 중인 상태여도 올라 선정산에서는 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하기 전에는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리뷰 한 번만 달아달라고 하고 빨리 구매 확정 좀 눌러줘라고 사실 길고 그랬거든요. 네네, 맞아요. 특히나 이 구매 대행이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좀 필요한 서비스인 네네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올라 선 정산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내가 이용 가능한 정산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미리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을 30초 안에 조회가 된다는데 제가 해봤는데 진짜 5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마켓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고 바로 옆에 조회 버튼 있죠. 그것만 누르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해요. 제가 윈들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라 선정산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시면 수수료 지원금 5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아, 대표님,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초보셀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그 실제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진짜 정말 네.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운영한 지는 조금 됐긴 했어도 네. 이렇게 정확하게 피드백 같은 콕 집어서 주는 경험은 사실 처음이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매출의 한 3배 이상은 더 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그 포인트들이 이 오늘 출발이라는 그 설정에 대해서 진짜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진짜 띵 했거든요. 오늘 주신 피드백으로 반드시 적용해서 매출 3배 이상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네.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